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 브랜딩의 노아입니다. 여러분, 컨텐츠 작성하실 때 키워드 조사하시죠? 이 키워드는 검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경쟁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분석을 하시고 이에 맞는 컨텐츠를 작성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오늘 이런 컨텐츠를 좀 써야겠어. 그렇게 하고 컨텐츠를 먼저 쓰고 이 컨텐츠에 맞는 키워드를 그 후에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 리서치를 하더라도 정확한 방법으로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키워드 리서치를 한 김에 이걸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어떤 식으로 내 웹사이트와 컨텐츠에 적용할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키워드 매핑이라고 합니다. 키워드를 쫙 정리를 해서 이걸 분류를 한 다음에 내 웹사이트에는 이런 키워드가 어울리겠구나라는 걸 미리 전략을 세우고 이 키워드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매핑된 또는 매칭된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웹사이트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사일로 구조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컨텐츠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뭐 판매가 됐든 아니면 뭐 광고 클릭이 되었든 이런 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건데, 이 전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설득이 있어야 해요. 근데 이 설득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상황에 원하는 답변을 해주는 컨텐츠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키워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대체 뭘 원할 때 이걸 검색하는지를 파악하고,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컨텐츠로 어떤 답변을 줘서 설득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단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키워드 매핑 방식을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시드 키워드, 씨앗 키워드라는 거를 생각해낼 겁니다. 이 시드 키워드는 검색을 통해서 발견을 하셔도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사이트와 관련이 있는 주제들은 대략 이런 것들일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쭉 적어보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케팅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운영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씨앗 키워드로 마케팅이라는 걸 딱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너무 광범위한 키워드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케팅이라는 걸 검색을 할 때 마케팅 의미에 대해서 검색할 수도 있고요. 마케팅 대행사를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케팅 각종 뭐 스킬들에 대해서 궁금해 찾아보는 걸 수도 있고, 상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는 단어 자체는 너무 광범위한 키워드로 좋은 시드 키워드는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케팅과 관련해서 어떠한 웹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마케팅 대행사 웹사이트를 한번 운영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로 노출되고 싶은 키워드는 마케팅 대행사, 마케팅 업체? 아니면 마케팅 중에서도 세세하게 어떤 마케팅인지, 쇼핑몰 마케팅 대행사,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저희 회사가 이제 어떤 마케팅을 하는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시드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너무 하시려는 그 웹사이트의 분야가 좁다면 씨앗 키워드가 조금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시드 키워드를 어느 정도 한 10개, 20개 아니면 100개까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최대한 많이 뽑아내신 다음에 이 키워드를 실제로 검색을 하거나 키워드 도구를 활용해서 연관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연관 키워드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보통 한 웹사이트를 할 때 저는 한 1000개 이상은 최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 대행사를 가지고 첫 번째로는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마케팅 대행사, 그다음 광고 부분 말고 쭉 내리시면 관련 검색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플러그인이 있는데 우버 서제스트라는 크롬 플러그인을 사용하면요, 검색과 동시에 제가 지금 검색했던 검색어와 관련 키워드들의 검색량, 뭐 CPC 단가 이런 것들이 쭉 표시가 됩니다. 저는 마케팅 대행사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검색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광고 대행사라는 키워드가 검색량이 많고 또 괜찮아 보이네요. 그럼 이렇게 시드 키워드에다가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 순위라는 거는 관련 키워드로 제가 방금,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 현실, 마케팅 대행사 창업 이런 것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관련 검색어, 연관 검색어를 채워나가면서 동시에 검색량이 보이니까 같이 한번 채워주는 게 편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시드 키워드 중에 이번엔 마케팅 업체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검색을 했더니 마케팅 업체의 검색량과 연관 검색어들의 검색량이 쭉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관련되어 있는 연관 키워드들을 뽑아서 한번 넣어볼게요. 바이럴 마케팅 업체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요? 블로그 마케팅 업체 이런 것도 괜찮네요. 지금 저는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은 양만 지금 적고 있는 건데 사실 하나의 시드 키워드당 거의 연관 검색어는 뭐 100개에서 200개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직접 구글을 검색해서 몇 개 찾으시고 또 그걸 또 검색해서 찾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괜찮은 키워드를 계속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 단계는 각각의 이제 웹사이트 특성마다 너무 다를 거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경쟁사들이 의외로 발견하지 못하는 키워드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제가 컨텐츠를 작성하면 색인도 정말 빠르고요. 뭐 1페이지 순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 매핑 단계를 정말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드 키워드에 따라서 연관 검색어들을 쭉 나열을 하게 되겠죠, 이제. 네, 그럼 이 연관 검색어들의 검색량도 쭉 적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적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분류를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분류해야 되냐면 제가 먼저 목표를 잡는 거예요. 내 웹사이트에는 컨텐츠를 그래도 한 50개 정도는 만들어야겠어. 아니면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한 100개 정도 만들어야겠어 라고 한다면 50개나 100개의 키워드를 선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관 검색어가 한 1000개 이상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00개에서 100개나 50개로 줄이는 과정을 또 겪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검색량을 조금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검색량 0이라든지 뭐 10이라든지 20이라든지 너무 적은 것들은 좀 제외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나 이렇게 마케팅 대행사처럼 애초에 시드 키워드 자체도 검색량이 적은 경우에는 뭐 50, 70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소중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뭐 100이 넘는다 하는 것들 1000이 넘는다 하는 것들은 당연히 모아두셔야 하고요. 이 1000개에서 50개로 줄이는 과정 중에 첫 번째로는 검색량으로 필터링을 해서 조금 선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키워드 하나하나씩을 어차피 조사할 때 검색을 좀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검색을 했을 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케팅 대행사 순위라는 걸 검색했을 때 광고 탭은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브런치와 네이버 블로그가 상위에 있구나. 지금 상위에 어떤 유형의 컨텐츠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지를 조금 적어두는 편인 것 같아요. 블로그 아니면 뭐 브런치, 네이버 블로그 이런 식으로 기타 설명란에 적어 놓는 거죠. 그럼 이렇게 미리 적어 놓은 것들을 참고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키워드 아니면 내 업체와 좀 연관이 있는 키워드들만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연관 키워드 자체가 저는 마케팅 대행사로서 좀 어필을 하고 싶은데 마케팅 대행사 현실 이런 거는 마케팅 대행사에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 뭔가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확인이 안 된다면 검색을 해보면 돼요. 마케팅 대행사 현실 검색을 해봤더니 잡코리아 대행사의 수준과 현실 이런 식으로 복지 직원의 입장에서 뭔가 마케팅 대행사의 업무가 어떤지를 판단하는 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마케팅 대행사 업체로서 뭔가 컨텐츠를 발행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키워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제해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첫 번째로는 검색량, 그리고 키워드 자체가 우리 업체, 우리 웹사이트와 적합한지, 세 번째로는 기타 설명에서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키워드인지를 판단을 해서 최종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최종 핵심 키워드만 남겨두고 다 필터링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최종 키워드가 이렇게 쭉 선정이 되겠죠. 이게 최종 선정된 핵심 키워드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키워드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도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의도는 보통 4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정보형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를 찾아다니는 의도가 담긴 키워드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 키워드라고 하는데 뭐 쿠팡, 네이버 이런 걸 구글에 검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면 쿠팡이랑 네이버로 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곧바로 어떤 웹사이트나 어떤 서비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검색하는 것들을 내비게이션 키워드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상업형 키워드가 있습니다. 구매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때 하는 행동이 담긴 모든 키워드를 상업형 키워드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도는 거래형이라는 건데 이미 어떤 구매 의사나 구매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 제품을 실제로 구매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키워드를 거래형 키워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의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선별한 이 최종 키워드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는지를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마케팅 대행사 순위는 마케팅 대행사 순위를 알고 싶어 하는 정보성일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정보성이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 대행사 창업도 정보성일 확률이 높겠죠. 바이럴 마케팅 업체는 상업형
또는 거래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키워드 툴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키워드 툴을 사용하시면 의도라는 것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게 지금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키워드 툴은 한국어가 좀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실 때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업형인데 정보형으로 표기를 해놓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의도를 쭉 나눴다고 가정을 또 해볼게요. 네, 의도가 구분이 되었다면 의도에 맞게 우리는 컨텐츠를 기획을 해야 합니다. 먼저 마케팅 대행사 순위라는 키워드에 의도는 정보형이에요. 어떤 컨텐츠가 어울릴까요? 마케팅 대행사 순위를 정리해주는 컨텐츠가 어울리겠죠. 자, 근데 정말 순수하게 마케팅 대행사 순위를 정리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나는 마케팅 대행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씩 던져주는 것이 좋겠죠. 그럼 컨텐츠를 마케팅 대행사 순위를 비교하는 컨텐츠, 비교 컨텐츠를 제작을 하되 우리 회사 언급하기. 이런 식으로 간단한 포인트들을 좀 적어두는 거예요. 바이럴 마케팅 업체라는 키워드는 상업형 그리고 거래형 키워드인데 바이럴 마케팅 업체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이 업체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겠죠. 또는 마케팅 업체 후기를 검색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헷갈린다면 검색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바이럴 마케팅 업체라고 검색을 했더니 업체들의 메인 홈페이지가 주로 나오네요. 그럼 저희도 이거에 맞춰서 우리의 홈페이지, 메인 홈 화면, 홈페이지 컨텐츠를 바이럴 마케팅 업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겠다. 예를 들면 우리 사이트의 제목을 바이럴 마케팅 업체라고 하던지 아니면 메타 디스크립션에다가 바이럴 마케팅 업체라는 문구를 넣어놓는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내부 컨텐츠에 바이럴 마케팅 업체라는 키워드를 좀 활용해서 글을 작성해본다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홈페이지 화면에다가 H태그에다가 넣으면 좋을 것 같고 메타 디스크립션, 메타, 제목, H태그 이런 식으로 어떤 곳에다가 이런 키워드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을지를 좀 적어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하면요. 내가 어떤 키워드에 맞춰서 어떤 컨텐츠를 작성하면 될지가 매핑이 전부 다 됩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쭉 보면서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사일로 구조 기억하시죠? 어떤 식으로 내가 웹사이트를 구조화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키워드 매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주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키워드 매핑을 실제로 제가 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이 웹사이트에 정확하게 맞는 이 회사의 특성에 정확하게 맞는 키워드들을 찾아드리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발견하지 못했던 숨어 있었던 황금 키워드를 발견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황금 키워드 하나만 저희가 상위 노출되어 있어도 이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이거 오늘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SEO 때문에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